그 할머니께서 그 주인분이 전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70대 분이신데 나이대가 50 중반인데 언제까지 일을 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자사관학교 7기 첫 수업 시간인데요. 열기가 대단해요. 끝나고 이렇게 캐시플로우 게임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7기 분 모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원에서 온 수원 부자 550이에요. 나이는 54세고요. 아이는 지금 남자아이랑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요. 27, 24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공무원이고 그냥 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수원에 있는 빌라에 사세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 투자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사실. 투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저는 작년에 22년도에 우연히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오피스텔에 근데 거주하셨어요? 네, 예. 잠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주인분이 할머니셨는데 오피스텔이 되게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네. 그래서 역세권에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냐 이랬더니 대출로 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빚을 지고 어떻게 오피스텔 사지?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저렇게 내가 나이를 저렇게 먹었을 때 사실 이제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 연금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인플레이션 계속 이제 우리 생활비는 늘어날 테고 병원도 많이 갈 테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딱히 잘 살지 맨날 없다 그러고 네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좋겠구나 조금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저도 뭐 하나를 살 때 생각 많이 안 하고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격표 안 보고 딱 집고. 맞아요. 네. 우리 지금 살 때 보면 막 인터넷에 막 가격 검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찾다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네. 너무 어렵죠. 네, 어려운 것도 1차는 봤어요. 1차는 봤는데 중간에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이 어디 취직해서 공인중개사로 크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받아주는 데도 없더라고요. 무조건 제가 열어야 돼요. 열으려면은 그만한 돈이 필요할 테고 그러려면 차라리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만두고 사실 경매 공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계획 중에 경매 공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좀 배우고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하다가 저 국회님 그 블로그를 보다가 괜찮은데? 하고 생각하는데 바로 7기 사관학교 모집한다는 블로그 뜬 거예요. 순간 진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떠가지고 바로 그냥 돈 입금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그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을 만나고자 또 제가 찾아다녔던 거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좀 넓어지더라고요. 이쪽 분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왔는데 사실 뭐 제가 가진 거는 없고 그래도 공부는 해보고자 해서 왔고 우리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대 지금 후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계속 아침마다 유튜브 방송 막 틀어놓거든요. 그리고 경제신문도 쫙 앞에 펼쳐놓고 근데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또
점점 또 멀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반반, 애들이. 그쵸, 반박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반발 심리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도 들고, 네, 여러모로 그래서 책은 어떤 책이 제일 인상 깊으세요? 책이요. 네. 얼마 전에 읽은 역행자. 역행자. 네. 그러니까 책이 보면 여러 권이 있는데 보면 끌리는 책이 있잖아요. 50대 시작해서 뭐 부자 된 이름 진짜 생각 안 나는데 서미숙인가 그분도 네. 제가 50대니까 이렇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의 책이랑 얼마 전에 역행자 읽고 웰싱킹 웰싱킹.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사다리 팁 그건 사다리 오피스텔 팁. 오피스텔 많이 근데 왜 사다리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그것 때문에 네. 사다리를 좀 안 네, 쓰셨구나. 맞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 그 주인분이 전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네. 70대 분이신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피스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피스텔이 그나마 좀 제가 좀 덤비기 좀 소액을 소액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고. 오늘 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듣고 좀 어떠세요? 저는 장기 투자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래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은 그걸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책들을. 근데 이제 마인드적인 면에서는 제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끌리는 책들, 뭐 듣는 책들만 이제 봤었지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은 못 봤는데 장기 투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당연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 주식했을 때도 장기 투자해야 돼 생각을 해서 이제 너무 주식 단타를 치려면 굉장히 많은 신경 올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물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단타로 뛰려면 굉장히 또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은 좀 안 될 것 같고 전 당연히 장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그 보통은 이제 막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 20년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좀 불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수발을 해야 되는 사실 그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랬는데 한 20년 정도 아버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어머님도 더 사셨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몸이 불편하시니까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애도 어떻게 키웠는지 몰랐었네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네, 그러고 나서는 네.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조금 이제 자유를 느끼고 싶다. 저는 어디를 당연하죠. 며칠을 난 가 이해가 있을 수가 돼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챙겨드려야지. 점심 챙겨면 세상에.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3년간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 뜬 거예요. 무슨 이제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 들고 나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젊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젊으신 분들이 일찍부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저런 생각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대가 50 중반인데 언제까지 일을 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서 일을 하면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진짜 좀 피폐해지죠 제가.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다른 일 방문 교사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생태 교사를 하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희 엄마가 또 치매라서 병원 다녀야 되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비워두고 있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여튼 방문 제가 이 교사.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자. 근데 그래서, 네. 세상에 이 네. 시대에 이런 효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효부까지는 아니고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엄마도 효부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제가 제 인생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자 그랬던 거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다 솔직히.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우리 동네가 지하철이 생겼거든요. 수인 분당선. 그것 때문에 지하철이 생겨서 우리 빌라도 올랐지만 제가 그 전에 살던 아파트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아버님이 미신을 좀 믿으셔가지고 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나온 게 지금 빌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된 계기는 이 빌라를 그나마 지금 뭐 어느 정도 집값도 오르고 했으니까 이 빌라를 어떻게 잘 이제 굴려보고자 그나마 하나 있는 거니까 그 생각. 뭐 재개발의 호재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좋네요. 그 공공재개발이라 해서 됐어요. 됐는데 이제 추진이 되려면 사실 저희가 비행장 있는 곳이에요. 세류동. 고색동이에요. 네, 세류동도 마찬가지고. 네, 고색동. 근데 거기에 이제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면서 집값이 좀 올랐죠. 그리고 이 여기는 비행장만 이사를 가면 그 지금 뭐 예산 통과는 됐다 하더라고요. 타당성 통과는 됐다고. 그래서 그것만 되면 여기는 오를 거거든요. 수원이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집 지을 만한 데가. 그래서 지금 근처에 그 행정타운이라서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 들어와요. 크게. 네, 그리고 일단 저희 앞에서 이제 그 전철역이랑 뭐 한 5분, 8분 뭐 이 정도 거리니까 네, 그나마 그래서 올랐어요. 공부를 해야 사실 뭐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상황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부터 해가지고 네. 한 8개월 정도. 네. 그래요. 너무 근데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고 지금 너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늦지 않았고요. 50대면은 지금 예전에 40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네. 유산을 물려주려면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네, 아무 네, 유산 없이 살아가라는 네, 거는 네, 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자녀들이 우리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내가 걔네들한테 집 한 채씩만 해줘도 어딥니까? 제 말이에요. 제 그죠?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주실 네. 수 있게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고 네네. 또 큰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오피스텔이 가장 작은 투자처라고 했지만 그것도 해보면 취득등록세는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7,800은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무피나 풀피도 가능한 시기예요 지금. 혹시 제가 최근에 풀피 2개 하신 거 아세요? 몰라요? 아니 카톡 번호. 네네네. 그러셨구나. 네, 몰라요. 하나당 플러스 500씩 받는 거 2개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익산에다가 그러셨구나. 아파트 2개. 아니 저도 하고는 싶은데 네.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입지 네. 그게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두려움. 네 맞아요. 그 안 되면 두려움. 어떡해? 맞아요. 그 두려움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런 이제 책을 읽으셔야 돼요. 맞아요. 예.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보면은 내 에너지가 낮을수록 나는 두려운 거예요. 계속 네. 그 나의 에너지를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책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네. 그거예요. 맞아요. 두려움을 맞아요. 떨쳐버리지 못하고 의구심, 두려움, 부정성을 네. 떨쳐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기회가 시작을 와도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네. 맞고요. 뭐 입지는 워낙 이분들이 다 조사해 놓은 거를 샀어요. 저는 어느 동네나 그 동네에서 가장 그렇죠. 번화하고 좋은 데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임장하고 또 독서 네. 모임도 하면서 네. 같이 교류를 하면 좀 더 손쉬운 것 같아요. 그죠? 혼자서는 너무 어렵고 두려운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같이. 그래도 좋으신 거는 연금을 받으신다는 게 너무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세상에 맞아요. 그렇게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20년을 고생을 했는데 예, 정말 하늘에서도 도와주실 거라고 전 봅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대단. 남편께서 그냥 업고 다니셔야겠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업고는 안 다녀.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네. 수원 부자님 말고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분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이랑 시어머님이랑 네, 네, 같이 네. 살았어요. 네. 그랬는데 신혼 때부터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았고 시어머님이 아픈 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랬는데 이제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너무 우울한 거야. 나의 네. 인생은 시어머니한테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네. 이해가 해요. 그죠, 진짜. 그죠. 네. 건강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많이 앓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슬퍼해야 되는 건 네, 맞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분이 그 이후로 너무 자유롭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최초로 자유로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대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공감돼. 맞아. 얼마나 부부도 그렇대요. 에? 부부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진짜? 남편이 죽거나 어. 부인이 죽었을 때 네.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님을 그렇게 모셨다는 거는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저는 하늘이 있잖아 하늘이 분명히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그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모실 수는 없잖아 우리가 아프신 분을 그럼으로써 받았던 나의 어떤 내면 속의 어떤 상처 네. 사실 상처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네, 네, 네. 상처나 이런 것들을 사실 치유해 가셔야 돼요. 분명히 그 상처들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이 부동산은 인생의 한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같이 해가시면서 네, 네, 공부하시고 부동산 네. 공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네. 또 사다리를 통해서 여기를 오시게 된다는 게 저게 너무 사다리 TV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걸 그렇죠. 보고 거기 블로그를 들어가셨대요. 아, 네, 그 블로그 보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셨는데 아. 수원부자 550의 의미를 그죠? 네. 아까 딱 쓰셨더라고요. 5년 후 50억 부자. 어. 그래서 저거 내 건데? 아. 네. 5년 후 50억 진짜 부자. 제가 딱 그 생각을 하고 그냥 550이라고 적은 거예요. 저는 어디 이렇게 그 닉네임 적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 하지? 이게 빨리 하고는 싶은데 닉네임 적으려 해서 막 생각한 게 그래 그렇게 적은 게 딱 그 5년 50억이었어요. 뭔가가 그러니까. 와닿는 것 같아. 진짜. 네. 여기 나오신 게 복 받으신 거죠? 그니까요. 저 사실은 그때 딱 해놓고 그때 안 했었으면 또 며칠 지났으면 또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딱 그때 올리셔가지고 제가 딱 넣고 그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니 하루 전날에도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래서 제가 전화했잖아요. 하는 거 맞나요? 이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또 전화 꺼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야? 그러고 있다가 다행히 전화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요. 네. 저희가 이거를 막 음. 그렇게 뭐 이렇게 돈 벌려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쵸. 자아 확장의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 저희가 네. 여기가 뭐 목적이 없어요. 어디 네. 어디를 가면은 거기에 목적은 뭘 파는 게 목적이야. 뭐 그렇죠. 신규 빌라나 신규 오피스를 파는 게 목적인 세력과 막 연결해서 결국은 팔려고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유명한 그 유튜버를 찾아가면은 그분들도 결국은 자꾸 빌라를 사라 그러고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이제 네. 대형 채널들 있잖아요. 강의하는 네. 그분들은 이제 강의를 많이 팔아야지 목적인데 저희는 그런 목적이 없는데요 여기가. 예, 그래서 그냥 소소한 목적이 있다면 여기 저기 월세 나가는 거 정도. 예, 저기 이자 나가는 거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수익 구조의 면에서 봤을 때 의구심을 가져요 사람들. 도대체 여기는 뭐가 수익 구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수익 구조가 없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사람 만나서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이외에 좀 더 뭐 고민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고민은 솔직히 음.